자, 학생 여러분, 지금 수업 잘 따라오고 있죠? 오늘은 객체지향 개념에서 구조체와 자료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광수 생각에는 자동차 문을 열었다 닫았다, 리모컨을 이용해서 자동차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네요. 당신의 마음도 내 뜻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건가 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가 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는 직원에게 재량권이 생기면 에너지의 스파크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자신이 의사결정에 뭔가 관여하는 그 의사결정에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업무에서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자기 결정권이 있으면 결국 이 자기 결정권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주인의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식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성공의 길로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때는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느냐, 권한 위임에 대한 것들을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볼까요? 정적 멤버 변수, 정적 메소드를 선언하기 위해서 뭔가 키워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이죠.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개념은 메모리에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없애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적 스태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스턴스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값을 정의를 해줄 때 우리가 이렇게 정적 멤버 변수, 정적 메소드를 선언하죠. 그리고 이 정적으로 선언해 놓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방법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객체점 속성, 객체점 메소드라고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정적인 멤버, 정적인 메소드인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점 바로 속성 메소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차이점이었죠. 정적 멤버 변수, 정적 메소드를 선언한 이유, 네, 그렇습니다.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정적 멤버 변수, 그리고 거기에 저장된 값들을 내가 불러낼 때 정적인 메서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CONST, read only라고 하는 게 있었죠. CONST는 이제 상수를 선언해주는 그런 값입니다. 상수 선언을 해주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컴파일 할 때 그 값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스태틱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 read only라고 하는 것은 생성자 속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읽기 전용 필드죠. 읽기 전용 필드이기 때문에 값을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장된 값을 읽기만 하죠. 그러나 얘네들은 생성자에서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read only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멤버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객체점 read only 멤버 변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본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구조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구조체는 클래스보다 먼저 등장한 거기 때문에 클래스 이전에 구조체를 배우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는 클래스를 배운 이후에 이제 구조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s 연산자, as 연산자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형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형 변환을 실행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그리고 개념은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만 분할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클래스는 특히 그 GUI 구이 환경에서 동작되는 그 윈도우 앱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분할 클래스가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는 꼭 클래스처럼 보이나 클래스와는 다릅니다. 이 구조체는 클래스와 달리 값형의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내가 정의해 줄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형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정수형 인테저죠. 인테저형처럼 우리가 특별한 자료형을
정의를 해줄 수 있다.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상속을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오브젝트라고 하는 우리 그 자료형에 대한 기본 클래스가 있는데 이 기본 클래스로부터만 상속을 받습니다.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속성 플러스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조체는 기본적으로 속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는 생성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객체를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형 객체이기 때문에 힙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힙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생긴 것을 스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할 때 쓰죠. 그리고 new 생성자를 통하면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걸 봤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형태의 메모리를 스택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이 메모리를 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힙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갑형이라 바로 스택 영역에 값들이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멤버 변수는 초기화하여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구조체라고 그러죠. 구조체를 이용하면 특별하게 두 가지 형태의 장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관련된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입이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보기로 하죠. 우리가 평면상의 좌표를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X좌표, Y좌표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한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X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1번 지점의 X좌표, 1번 지점의 Y좌표 하는 형태로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야만 한 점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구조체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포인트 내부의 X좌표, Y좌표 형태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하는 지점을 정의했다고 하죠. 그러면 P1의 X좌표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객체에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P1.X좌표, P1.Y좌표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함으로써 우리는 변수 자체는 P1이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를 이용해서 그 X좌표, Y좌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세로 내가 인터넷에서 하나를 따놓았는데 구조체로서 꽃이라는 걸 정의해 놨습니다. 여기 꽃에는 기본적으로 스트링형의 네임, 정수형의 그 등급, 그 다음에 불린형의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꽃을 정의할 때 가지어야 되는 세 가지 값들을 보게 되면 속성 값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글자, 하나는 정수, 하나는 불형 이렇게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 우리 그 통으로 구조체로 정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직접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 구조체에 대한 실습부터 이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1번은 콘솔 앱으로 만들게 되겠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I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01번 스트럭처라고 하겠고 저장 솔루션의 이름은 스트럭처 AR이라고 정의를 해줬네요. 그리고 우리 저장되는 위치를 이와 같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누르기로 하죠. 자, 다음은 그 프로젝트 내부에 우리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를 선언하기 위한 특별한 템플릿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01 스트럭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항목 누른 다음에 일단 클래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고 하는 pointer.cs를 만들기로 하죠.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영역은 처음에는 얘가 클래스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클래스를 지우고 이렇게 스트럭이라고 하는 구조체로 바꾸기로 하죠. 이름은 포인터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건 구조체를 선언해주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 X좌표, Y좌표를 정수형으로 각각 정의하기로 하죠.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모디파이어를 사용했네요. 다음 생성자를 선언해 줬습니다. X, Y좌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 this.x 위치의 X좌표를 this.y 위치의 Y좌표를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값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구조체는 메서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서드는 정의를 해서는 안 되겠네요. 자, 다음은 메인 메서드에서 program.cs의 메인 메서드에서 구조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죠. 먼저 포인트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pt1이라고 하는 점 1번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new 포인트 생성자를 호출했네요. 10, 10의 값을 이용해서 x좌표에 10, y좌표에 10의 값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콘솔.write 라인으로 pt1의 x좌표, pt1의 y좌표를 각각 0의 위치, 1의 위치에 출력하면 x좌표, y좌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출력하면 10, 10에 해당되는 좌표값을 출력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인트 pt2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포인트 pt2를 만들었을 때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았으면 값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pt의 x좌표에 20, pt의 y좌표에 40이라고 하는 값을 준다면 내가 언제든지 pt의 x좌표, pt의 y좌표를 이렇게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생성자 호출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값은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실행 결과는 그래서 PT1에 해당되는 게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겠고 PT2에 해당되는 게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getType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getType은 모든 자료형에서 모든 객체에서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반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모든 자료형에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자료형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형이라는 것부터 파생, 상속을 받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getType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t 객체.getType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p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 다음에 type이라고 하는 t를 정의를 한 다음에 t 걸 pt.getType이라고 해주면 pt의 자료형을 t 위치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형의 정보를 알아내는 실습 2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솔루션 탐색기의 솔루션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누릅니다. 프로젝트 템플릿에서는 콘솔 앱을 택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02 타입 인포라고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02 타입 인포에서 오른마우스 추가 새 항목을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은 iprint.cs라고 정의하기로 하죠. 자, 우리 여기다가 이제 인터페이스 내용을 직접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터페이스 키워드가 잡혀 있겠고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iprint로 되어 있었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인터페이스에서 프린트라고 하는 실체화해야 될 메서드를 정의만 해야 되겠네요. 인터페이스는 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내부의 코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메서드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만 정의해 주는 게 인터페이스 선언입니다. 자, 추가로 이제 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기로 하죠. 이 프린트 클래스는 iPrint 인터페이스를 상속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반드시 실체화해 줘야 되겠다. 실체화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그냥 프린트 클래스로 만들어졌다고 화면에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체를 하나 선언하기로 하죠. 구조체는 클래스 추가로 들어가서 여기에 클래스로 되어 있던 걸 스트럭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트럭 포인트라고 해주고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생성자까지 선언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메인 메서드에서 각각 한번 좀 활용을 해보기로 하죠. iPrint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myPrint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Print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myPrint.print 그러면 프린트 메서드에서 생성된 있는 코드로 나는 프린트 객체로 프린트 클래스로 만들어졌다고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0번 위치에 자료형을 출력하는데 myprint.getType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myprint는 요 iprint 2번 레퍼런스 변수와 print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getType를 했을 때 어느 게 나올까요? 즉 인스턴스를 만들어준 요
프린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로 만들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포인트 구조체를 이용해서 myPT라고 하는 걸 만들기로 하죠. 초기에 30,70 값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PT에 해당되는 값도 출력을 해보고 mypt.getType을 통해서 자료형을 출력해봤네요.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포인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포인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정수형 변수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정수형 변수에다가 getType도 한번 지정해 봤네요. 자,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나는 프린트 클래스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출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myPrint의 자료형은 당연히 지금 프린트 객체로 클래스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앞에 네임스페이스까지 포함해서 namespace.print 클래스 이렇게 표현해 줬을 겁니다. 다음 포인터의 지정된 값들 출력했고 포인터의 자료형에 대해서 출력을 해봤네요. 포인터의 자료형은 우리 프로젝트 이름과 그 다음에 포인터 구조체의 이름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냥 일반 iNumber의 경우 iNumber는 인테저 정수형이죠. 이런 경우에는 system.int30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어떤 객체에 대해서 .getType이라고 하면 그 객체를 만들 때 어떤 자료형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s 연산자입니다. is는 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결과는 참 또는 거짓일 겁니다. 그래서 그 참 또는 거짓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이용해서 변환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건 이런 거죠. 포인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PT를 만들었습니다. 포인트는 클래스가 아니라 구조체죠. 포인트 구조체를 이용해서 P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T is pointer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자, 얘가 true라고 하면 여기 내부의 코드들이 동작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변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PT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결과가 불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if문과 연계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is 연산자 예제를 한번 보기로 하죠. is 연산자는 우리 03번 프로젝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앱으로 만들기로 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추가를 하는데 iMamma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먼저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cat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 추가하고 tiger 호랑이에 대한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iMammal 인터페이스입니다. 포유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void walk 걷는다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만 해두었네요. 자, 고양이는 포유류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체화를 해줘야 되겠죠. walk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 두었네요. 자, 이번에 타이거를 만들었는데 다중상속으로 고양이로부터 상속받고 iMammal로부터 상속받습니다. 사실은 고양이가 iMammal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받지 않아도 똑같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이 다중상속을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work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cat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에 work이 존재하기 때문에 new라고 하는 걸 통해서 메서드 재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work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줬네요. 그래서 하는 일은 고양이과에 속하는 호랑 고양이 속 동물은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일단 iMammal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했고 고양이는 iMammal로부터 상속을 받았죠. 그리고 타이거는 고양이로부터 상속받고 iMammal 포유류로부터 상속받고 이렇게 다중 상속을 받은 그런 형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호돌이라는 걸 만들고 타이거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준 객체를 생성했네요. 그러면 얘를 만들어준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인 타이거 클래스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호돌.work 그러면 하위 클래스의 work 메서드가 이제 동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호돌 is tiger. 호돌을 타이거로 바꿀 수 있니? 호돌은 타이거의 한 종류니? 타이거의 한 인스턴스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호돌은 타이거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타이거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호돌 is cat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호돌이 cat 클래스의 한 종류가 한 인스턴스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금 우리 타이거 클래스로, 호돌은 타이거 클래스로 만들어졌는데 타이거 클래스는 우리 cat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참 true 값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얘도 true가 나왔겠죠. 자, 다음은 탐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cat, 고양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탐.work 그러면 상위 클래스의 work 메소드가 동작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탐 is tiger, 탐 is cat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봤네요. 탐은 고양이로 만들었죠. 캣으로 만들었죠. 캣은 타이거보다 상위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탐을 타이거형으로 변환 가능하니 타이거의 일종이니 물으면 이건 거짓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탐이 캣이냐 물으면 이건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래서 참, 거짓, 참 이런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s 연산자입니다. as 연산자는 무엇으로 변환을 해봐라 라는 거죠. 변환을 하는데 얘네들은 오른쪽의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변환이 가능하면 변환을 하고 변환이 불가능하면 늘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변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변환한 자료가 늘 값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늘 값이 아니면 변환이 가능한 것, 늘 값이면 변환이 불가능한 것 이런 거죠. 지금 얘네들은 강제 형변환처럼 자료형을 수행하는데 만약에 강제 형변환과의 차이점은 강제 형변환은 변환이 불가능하면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as 연산자는 예외가 아니라 이렇게 예외가 아닌 늘 값이 발생한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자, 04번에서는 as operator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포유류 인터페이스, cat 고양이 클래스, 타이거 클래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IMember 인터페이스 선하고 cat 클래스 그 다음에 타이거 클래스 선언해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 호도를 타이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호도를 as cat 고양이로 변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OBJ에 남죠. OBJ 값이 늘 값이 아니면 얘네들은 고양이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OBJ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늘 값이 되면 고양이가 아니다 그렇게 출력해 주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cat 클래스를 이용해서 탐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탐을 타이거로 바꿔봤네요. 탐은 타이거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OBJ 값이 늘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니는 고양이가 아니라우, 호랑이가 아니라우 이렇게 이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위에서는 변환 가능하니까 얘가 출력이 되겠고 아래에서는 변환이 불가능하니 아래쪽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이거의 일종이라고 타이거는 고양이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얘는 호랑이가 아니라우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분할 클래스를 보기로 하죠. 분할 클래스는 한 클래스를 여러 번에 나눠서 구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 클래스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아니면 성격별로 분류를 해놓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 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인 클래스에서 my 클래스 obj를 이용해서 펑션 1, 2, 3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할 텐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1번, 2번은 클래스 1번에다가 만들어 두고 3번의 경우에는 클래스 2번에 만들어 두고 1번 클래스 만들어 두고 2번 클래스 만들어 뒀지만 클래스 이름은 my 클래스로 동일하죠.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메서드가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parti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할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partial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겠으나 이 partial 클래스의 사용법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 분할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05번 partial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캘큘레이터를 만드는데 정수형 연산과 더블형 연산 두 가지 캘큘레이터 형태로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클래스 이름은 캘큘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정수형 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를 계산을 해주었네요. 그 다음에 그 더블 캘큘레이터.cs에서도 보니까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게 캘큘레이터예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메인 메소드에서 사용할 때 int 값을 쓰건 더블형의 값을 쓰건 할 때 우리 여기에 사용했던 클래스 이름을 확인해 보면 전부 캘큘레이터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어떤 다양한 걸 가지는 게 아니라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클래스를 구현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 실행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분할 클래스에 대해서는 잘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분할 클래스가 우리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돼요. 이 분할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한번 보고 우리 윈도우 응용 앱이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도 이 실습 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보통 우리 코드 비하인드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드 비하인드는 UI와 프로그램 코드 C샵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드 비하인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코드 비하인드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06번 파셜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폼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그랬는데 버튼 하나 추가하고 레이블 하나 추가하면 끝납니다. 버튼의 그 네임 속성을 버튼 OK, 레이블의 네임 속성을 LBL 리절트라고 해주게 되고 레이블의 텍스트 속성을 그냥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속성을 없애주면 되겠어요. 값이 없애주면. 그러면 디자인은 끝납니다. 자, 우리가 OK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 요만큼의 코드를 좀 추가를 해보기로 하죠. 코드 비하인드에서 부분 클래스를 사용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레이블 리절트에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여기에 파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분 클래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 클래스 이름이 지금 현재는 코드 비하인드 폼인데 코드 비하인드 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내 짝꿍이 하나가 있겠네요. 예, 그걸 이제 오늘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얘는 코드 비하인드 폼의 생성자인데 요 메서드를 하나 호출하네요. 요 메서드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 여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얘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 코드 비하인드 폼은 폼으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거기에 보면 그 코드 비하인드 폼 아래쪽에 보면 그 .designer.cs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디자인한 거네요. 디자이너. 여기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거냐면 바로 UI를 담고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꿍이 여기 들어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오, 파셜. 여기 파셜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코드 비하인드 폼. 앞 페이지에 봤던 코드 비하인드 폼과 이름이 똑같고 파셜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얘는 누구로부터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만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뭐 컴포넌트 모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종료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영역에 보면 윈도우 폼 디자인에서 생성된 코드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얘네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봤더니 요런 게 있어요. 어디서 본 거죠? 그래요. 우리 그 폼의 생성자 안에서 봤더니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는 우리 요게 들어있는 거예요. 디자이너.cs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디자이너.cs는 파셜 클래스가 둘로 나눠진 짝꿍에 해당이 되는 그런 파일이었죠.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요만큼은 지금 OK 버튼이 있다.
레이블 리절트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버튼 OK는 이런 값들의 속성들이 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 텍스트 속성 지어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레이블 리절트도 여기 이름이 들어 있겠고, 그 다음에 텍스트 속성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드 비하인드 폼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폼에서 들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여기에 어떤 형태로 그리겠다라는 형태가 들어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 이제 폼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블 리절트를 추가를 해주라, 버튼 OK를 추가해주라 하는 것들이 들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폼의 이름을 바꿨고, 폼에 나타나는 글자를 바꿔줬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퍼폼 레이아웃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요 같이 우리 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분할 클래스 내부에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c에서는 좀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c에서 그래요, 맞아요. 프로그램의 주 진입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메인 메서드가 동작이 된다고 그랬죠. 메인 메서드 위에 두 개는 일단 좀 그냥 숨겨놓고 요 세 번째 줄만 보기로 하죠. 19번 줄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객체적이 클래스 이름이 되겠죠. .run 이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run 메서드를 실행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 new code behind form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 지금 요 생성자에서 있는 initialize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면서 화면에 우리가 배치해 놓은 컨트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이 될 때 여기에 그 애플리케이션 런이 실행이 돼서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리고 생성자 내부에 보면 initialize 컴포넌트가 실행이 되면서 form.designer.cs에 있는 코드들이 호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에게 구글링 과제를 하나 주기로 하죠. 이 두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저 애플리케이션 런이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결국 얘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메서드 동작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번 차시에는 도전 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공부해야 될 영어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깜지를 작성해서 학기 말에 한꺼번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적인 것은 이거 내가 미처 지우지 못했네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이건 아니고 구조체를 공부를 했고 is 연산자, as 연산자를 공부했고 분할 클래스를 공부했습니다. 이기는 습관 전호표 쪽에서는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이제 습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 잊지 말고 제출하세요. 과제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나에게 물어보면 되죠. 요즘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나에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나에게 그 오류가 나는 것들을 알려주면 내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만나도록 하죠.